일본이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단체 등이 교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배후에 일본 정부가 있었다는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이어 미얀마까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와 군부감시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민간인 공습에 가담해온 한 공군 장교가 일본 정부의 위탁교육생 출신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고 독립매체 이라와디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서 직접 보도했다는 겁니다. 두 단체는 일본 측 자료를 인용, 마게 지역 공군기지 부사령관인 프란모 중령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일본 정부에 의해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마게 지역은 반군부 민간인 무장조직인 시민방위군의 저항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여서 미얀마군이 지상과 공중에서 강력한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작년 2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5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습니다. 야다나 마웅 JFM 대변인은 미얀마군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군부가 운영하는 미얀마 기업들과의 거래도 즉시 끊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도 일본 방위성이 2015년부터 미얀마군을 위탁받아 교육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가 1년여 전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간 방위성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미얀마군 관계자는 20, 30대이며 30명에 달했습니다. 방위성은 이 가운데 간부 2명과 간부 후보생 2명 등 모두 4명을 쿠데타 발생 후 받아들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12월 미얀마군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군사유학 프로그램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부의 반대 세력 유혈 탄압으로 지금까지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한 데 대해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와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맹인 미국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일본 방위비 증액 지지와 관련해 한국에 사전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역 정세 등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등을 위해 일본의 지역 내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방위력 강화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개혁이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반성이 없는데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나라는 질문에는 안보리 개혁과 별개로 일본에 대한 우리 입장은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미얀마 쿠데타 배후에 일본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냐며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군사적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것보다 비핵 3원칙의 재검토가 일본을 위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공격당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는 핵 사용을 내비치며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 어떻게든 방위력은 높여야 한다. 우리 옆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핵 억제가 필요하다. 모처럼 바이든이 왔으니 그 일을 의논했었어야 했다. 드디어 조금씩 국민에게 방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안심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방위비는 10년은 GDP 3% 이상, 그 후에도 최저 2%는 필요할 거다. 아베 전 총리가 주창하던 일의 현실이 됐다. 개헌과 적 기질 공격 능력은 필요하다는 지론이었다. 해결 저지파에게 갖가지 일을 날조당하며
아베 전 총리 때는 빛을 보지 않았지만 단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 간 다툼이라도 미국 주도의 프로파간다로 일본의 풍향이 달라졌다. 뭐든지 좋으니까 미국이 시키는 대로 무기를 팔거나 군사틀로만 묶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이 상륙 침공해 오거나 북한이 일본 영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시책이나 무장, 헌법 개정이든 자위대법 개정이든 뭐든 임전시 명령 개통의 준비 등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많은 일본 국민은 일본 고유의 영토나 국민을 지키는 것,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의 방위력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일본을 지킬 수 있는 방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는 상당한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 경과를 잘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등만 중시해서 방향이 정해졌다고 끝낼 게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의 후세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책임이 막중해요.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무조건 방위비를 증액할 수는 없다. 그저 우리 비용 증액만 있을 수는 없다. 미국의 아시아 미사일 설치 비용은 별도로 간주하는 건가? 적어도 고물가에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는 불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 다음에 참의원 선거의 쟁점에는 방위비 증액의 시비를 물어야 한다. 논전에서 도망치지 않는 식견을 기시다 씨가 가지고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과의 국제 약속으로 한 이상 그 나라와의 외교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나오는 답은 뭐 그렇다. 기대를 하니까 실망이 있는 거고 아직도 그 나라에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직 실망스럽지 않다는 걸까. 바이든 씨가 와서야 비로소 굽혀졌던 허리가 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난사의 방위는 필요 불가결하고 대만 정세도 불가피해. 일단 환영은 하지만 러시아가 경계하는 지금이라는 타이밍에 바이든 씨가 움직인 이유는 헤아릴 수 없네요. 현재 일본은 계속해서 세계에서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경쟁력이 완전히 소멸돼 잊혀지고 싶은가? 다들 미래를 봐야 한다. 전시하의 인권의 대폭적인 제한은 세계 각국에서 당연히 이뤄진다. 법 정비가 없는 일본이 이상한 거지. 생활 지속 능력, 국내 생산 유지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평시, 전시와 관계없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야말로 적기지의 운운보다 나은 능력이다. 다른 나라들이 앞서고 있는 동안 일본은 계속해서 멈춰있는 상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는 초조함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일들을 시급히 진행해 망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학 교수, 평론가 등 문화인, TV나 신문사를 포함한 언론은 물론 온 국민이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곧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거다.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으니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운명이니 어쩔 수 없는 건가? 또 증세입니까? 국민이 증액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바이든이 강조했으니까 증액한다는 것이군요. 강자에게 듣는 귀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말했으니까 또 한국과 회담을 할 건가요?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